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렐리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네, 지금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감기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래도 오늘 녹화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일단 2025년도 제 근황에 대해서는 차차 나중에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요. 뭐 제 유튜브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AI하고 관련돼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뉴스거리들을 좀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 이제 몇 년 동안 AI를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실무에 적용을 해오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차차 올해 함께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사실 AI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학습 튜토리얼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특별한 걸 해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 제가 공부해오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말하고 싶은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풀어보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AI 툴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걸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보가 될 거고요.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저하고 또 소통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보고 잘못된 정보라든지 아니면 좀 부연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툴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챗GPT랑 그록 제미나이, 나노바나나겠죠. 베어, 그 다음에 힉스필드, 런웨이, 클링, 그 다음에 토파즈, 픽스버스, 11랩스, 수노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각각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AI를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알고는 있는데 내가 뭘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이 저거 쓴다 그러니까 따라가서 그냥 쓰고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가 제시해 준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챗GPT 같은 경우는 채팅형 기반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전문적인 용어 다 빼버리고 실무에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씁니다. 예를 들면 그록이나 제미나이나 뭐 미드전이나 픽스버스나 클링이나 베오나 이런 것 좀 더 전문적인 프롬프트나 영문 프롬프트를 써서 디테일을 높여야 되겠다고 할 때 챗GPT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시납시스를 요약을 많이 합니다. 시납시스 제작을 많이 하겠죠. 요약도 많이 하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어떤 문서가 있어요. 광고주한테 받아왔던 문서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제가 보통은 작가들한테 전달해서 혹은 제가 그 문서를 다 파악을 한 다음에 표도 파악하고 그래프도 파악하고 뭐 이런 거 다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어떤 콘티 기반의 시놉시스로 프리프로덕션 단계에 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챗GPT가 그런 문서 하나 탁 던져주면요 정말 요약을 잘합니다. 몇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문서 요약이라는 거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납시스를 위해서 저희가 제공받은 어떤 문서나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해서요 콘티화 시키는 작업까지도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챗GPT를 좀 전문적으로 사용하면서부터는요 작가분들한테 잘 안 내보냅니다. 일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콘티를 정리하기 직전에 어떤 작가분들이 하시는 홍보 영상이든 어떤 제작물에 기반한 시납시스를 제작하기 위한 단계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쪽으로 만들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나레이션 만들고 카피 만들면 되겠어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챗GPT가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사람의 7, 80%까지는 해낸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가 채우면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작가분한테 주고 작가분들이 그거를 갖고 오면은 제가 수정을 하고 또 피드백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게 며칠씩 걸리기도 하고요. 돈도 많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싼 분들한테 하더라도요. 50만 원, 100만 원 그냥 나갑니다. 근데 챗GPT는 한 달에 얼마요? 29,000원이면 몇 분 만에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많이 사용을 한다. 단점은 이미지 생성을 정말 못하는 것 같아요. 챗GPT는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기는 한데 실무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챗GPT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어떤 레퍼런스 이미지 생성이라든지요 아니면 어떤 문서에 들어가는 이미지라든지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거 생성할 때는 쓰거든요. 근데 어떤 실무에서 쓰는 어떤 클립을 만들기 위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곡점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할 때 제약이 너무 많아요. 뭔가 조금만이라도 챗GPT가 불순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다 그냥 커트 시켜버려요. 이미지도 그렇고요, 말도 그렇고요, 텍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질감이 느껴지는 얘만의 특유의 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AI스럽다라는 게 아직도 저는 챗GPT한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게 단점이고요. 장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추론과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요약하는 데는 사실 저는 그로기나 제미나이보다 챗GPT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룹별로 항목별로 분류가 가능해요. 간단하게 보시면요, 챗GPT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로젝트별로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학습이 가능한 여러 가지 기능이 존재하고 서드파티 프롬프트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앱을 만들어 놨잖아요, 사람들이. 이거를 즉각 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 이제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은 포토샵으로 편집하는 기능이 생겨서 일반인들도 포토샵을 모르셔도 이미지 어떤 리터칭이라든지 톤앤무드 조절 같은 거는 정말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포토샵에서 직접 작업하는 것보다는 덜한데 간단한 이미지 수정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챗GPT로 이미지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안 써요. 원본의 이미지를 너무 왜곡을 자꾸 시켜버리기 때문에요, 잘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프로젝트 기능과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의 기능들, 이런 거에 가장 강력한 기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장점에 넣었고요. 자, 그리고 그록 같은 경우는 채팅형 기반의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다 생성이 가능한 겁니다. 저는 그록을 주로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레퍼런스 이미지나 레퍼런스 영상 만들 때 일단은 그록은요, 애니메이션을 많이 쓰고요, 실사 캐릭터 제작할 때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동영상 제작할 때도 많이 쓰는데요, 성인용 컨텐츠 제작을 할 때도 정말 그록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만들어 봤는데 품질도 좋지만은 이 수위가 너무 높아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성인용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툴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단점으로는 업스케일로도 굉장히 낮은 해상도를 지원한다. HD까지밖에 지원을 못해요, 얘가. 그리고 레퍼런스를 넣어서 이런 레퍼런스처럼 만들어줘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라든지요, 어떤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그거를 쭉 달고 나가는 일관성 지원에 부재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정말 아쉬운 점은 업데이트가 됐으면 싶은 점은요, 퍼스트 프레임 투 엔드 프레임 기능이죠. 이미지 두 장 딱 넣고 여기서 이렇게 변환시켜줘라고 하는 그 기능,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지 투 비디오 기능의 핵심적인 게 빠져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하지만 어떤 이미지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하는 프롬프트에 대한 어떤 기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편집하거나 생성할 때 왜곡이 너무 많이 생겨요. 얘도 챗GPT만큼은 아니거든요. 챗GPT가 단연 1등이라고 봐요, 저는 이미지 왜곡에. 근데 얘도 이미지 왜곡이 생겨요. 모든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은 이미지 왜곡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덜하냐 더하냐의 문제인데 얘도 조금 중간 정도, 얘는 좀 많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점으로는 너무너무 빨라요. 이미지 생성하고 동영상 생성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동영상 만드는 이런 AI 툴 중에서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한글 프롬프트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정말 디테일한 연출샷도 한글로 다 가능해요. 근데 영문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잘 알아듣는 거는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했을 때 충분히 나온다 싶으면 한글로 하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 싶으면 영문으로 하면은 조금 괜찮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최대 6초까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짧다라고 하면 짧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6초까지 만들어진 게 어디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이력이 높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다양한 장르의 이미지를 빠르게 제작 가능한다. 애니메이션이나 일러스트나 실사나 이런 것들을 좀 구분 짓지 않고 되게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챗GPT보다는 훨씬 더 이미지 생성 기능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인물 제작에는 탑티어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 보세요. 한번 등록만 하면은 다 만들 수 있으니까. 레퍼런스에 대한 제약이 없다, 그냥 다 만들어요. 얘는 내 친구 사진 가지고 어떤 뭐 나쁜 걸 만든다 이런 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인사들을 가지고 뭐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만들 수 있어요. 제약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론 머스크스러운 프로그램이라 보고, 얘도 29,000원입니다. 싸죠.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성능으로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무제한으로 만들어요,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것도 생성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계를 느껴본 적 없어요, 저는.
계속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제미나이 요즘에 핫하죠. 나노바나나죠. 채팅형 기반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입니다. 역시 일관성 유지를 하는 이미지 제작하거나 콘티 제작할 때 전 진짜 많이 써요. 이거 그러니까 콘티를 몇 장 그려놓고요, 요거처럼 계속 그려나가는 스타일로 콘티를 만들어낼 때, 찍어낼 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 콘티 만들 때는 콘티라이터가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컨셉 이미지라든지 시안 제작할 때는 나노바나나만한 게 없습니다. 방금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이고요. 이미지를 수정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래서 콘티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내가 남자에서 여자로 바꿀 거야, 남자에서 동물로 바꿀 거야, 이런 것들 있죠. 거의 왜곡 없이 바꿔준다라는 거, 그게 가장 뛰어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단점은요, 명성에 비해서 완벽하지 않은 일관성 유지라고 봐요. 저는 사람들이 일관성 유지가 좋다라고 완벽하다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완벽하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들면요 좀 다르게 나와요. 살짝 다르게 나와요. 아주 미세하게. 일반인 눈에 봤을 때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으나 그냥 실무에서 쓰기에는요 사람이 좀 다르게 나온다든지 뭔가 약간씩 바뀌어 있어요.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아직 완벽하진 않다라는 거. 그다음에 생성 이미지 목록 및 그룹 기능이 보죠. 이거 아까 챗GPT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가장 강력한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했던 프로젝트별로 관리하는 기능, 요게 없다 보니까 조금 저는 어떤 이미지 분석이라든지 뭐 문서 분석이나 이런 거를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제미나이는 나노바나나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이미지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최고 좋은 것 같긴 해요. 실사 제작하고 이미지 리모델링이 정말 강력한 기능이다. 3D 모델링을 해놓고 요거를 렌더링 해줘라고 하면요 딱 나옵니다. 그런 거는 정말 이미지 만들 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서 튜토리얼식을 만들 건데, 오늘은 이렇게 설명만 드리는 걸로 만족을 하시고요. 베어3도 프롬프트 기반의 동영상 생성 기능이죠. 지금 쭉 설명드렸던 것들 보시면요, 이게 이제 그록이거든요. 그록도 이렇게 보이스, 챗 뭐 이렇게 해서 막 쭉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이매진이라고 해서 만들어내는 기능인데 굉장히 품질이 좋습니다.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리면요, 제미나이에서도 다 가능해요. 이미지도 만들고 뭐 다 할 수 있거든요. 동영상도 만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거 구글 AI 스튜디오를 많이 사용을 해요. 여기서 이제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지만 나노바나나도 바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베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문서 돌아와서요. 애니메이션 실사 동영상 제작, 사운드 이펙트 기반 영상 제작, 물리 엔진 기반의 VFX 제작에 굉장히 탁월하다. 이건 뭐 사실 베어가 최고죠, 최고. 동영상 만들고 사운드 이펙트까지 들어가 있는 동영상 만드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물리 엔진의 기반의 VFX, 뭐 불, 물, 무슨 뭐 머드 이런 거 만들 때 뭐 이거는 저는 장난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있죠. 너무 비싸요, 이거. 지금 이벤트 기간이어서 18만 원인 거죠. 30만 원인가 40만 원 그럴걸요, 아마. 너무 비싸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크레딧 소모, 그러니까 너무 비싸고 크레딧 소모의 가성비가 좋지 않아요. 이거 영상 하나 만들 때마다 거의 1,000원 단위씩 날아가거든요. 근데 한 번에 또 잘 나오지도 않아. 4번, 5번씩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실무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만원 주고 클립 하나 살 거를 2, 3만원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는 짱이죠. 실무에서는. 근데 이걸 배우는 학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레퍼런스에 대한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뭐 생성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일반화된 이미지 같은 느낌이 좀 든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느끼기에는 배우는 약간 우리가 뭔가 검색했을 때 구글로 서치해서 나오는 이미지랑요, 핀터레스트에서 나오는 이미지랑 좀 다르잖아요. 핀터레스트가 조금 더 아티스틱한 느낌이라고 하면 구글은 조금 팩트에 기반한 이미지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좀 일반화된 이미지 느낌이 좀 있다, 베어에서. 저는 좀 느끼거든요, 그거를. 장점은 최대 1분까지 만들 수 있죠, 얘 같은 경우. 늘리면요. FHD까지 만들 수도 있고 4K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기반으로 텍스트를 넣어가지고 텍스트를 내가 뭐 모션 그래픽처럼 만들어줘,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만들어요, 얘는. 제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클링하고 얘하고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쌍두마차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물리 엔진 기반의 VFX 제작 기능 굉장히 뛰어납니다. 배워 한번 써보세요. 뭐 장난 없어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 자체 사운드 이펙트 기능이 다른 애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거 가격이 후덜덜하죠. 미드저니 프롬프트 기반 이미지 동영상 생성 기능이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 내가 이렇게 이미지를 빼먹었는데, 미드저니도 크레이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퍼스널라이즈 기능, 뭐 무드 기능, 이런 것들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스타일 크리에이터 기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요. 애니메이션하고 실사 동영상 제작하는데도 괜찮고 텍스트 기반의 컨셉 비주얼 제작 사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반화된 이미지가 아니라요. 내가 이것 좀 그려줘 했을 때 좀 그림 좀 그리는 애가 이렇게 장난 좀 쳐서 그려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네 라고 하는 컨셉 비주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미지 편집하고 수정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200에 200 사이즈짜리 이미지 하나 구해서 4K나 2K 그 다음에 16대 9, 9대 16으로 이미지를 확장해야 되거나 할 때요. 이거 미드전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잘린 부분들도 채워주는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나노바나나하고 얘하고 그런 기능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나노바나나는 좀 일반화된 이미지 좀 팩트에 기반한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면은 얘 같은 경우는 아티스틱한 그런 기반의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그다음 이미지 업스케일링 기능이 있어가지고 요거 하면서 이미지 업스케일링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100에 100 이미지 가지고 16대 9 기반으로 확장하고 업스케일링까지 가능하다. 단점은 애니메이션 생성 솔직하게 말해서 아직 얘는 유아적인 걸음 단계입니다.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애니메이션 생성하면요 미쳐 날뛰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일관성 유지는 잘 안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레퍼런스 기능이 있거든요. 무드 기능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은 좀 일관성을 지켜주는데 인물 자체의 일관성을 유지를 잘 못해요. 뭐 한다고는 하는데요. 이게 복불복입니다. 케바케예요. 일관성, 캐릭터성이 굉장히 뛰어난 애들 같은 경우는 일관성 유지를 해주는데요. 애매모호한 인물들 같은 경우는 일관성 유지가 조금 안 돼요. 왜곡이 좀 발생을 많이 한다라는 거. 고해상도로 생성한다. 패스트 기능이나 이런 것들 사용했을 때 HD 기능을 사용하거나 했을 때요. 크레딧이 굉장히 빨리 소모됩니다. 바로 그냥 릴렉스 모드로 넘어가 버려요. 커스터마이징이 한계가 있다. 정교한 조정이 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똑같거든요. 모든 게 똑같은데 얘는 에디트 기능이 좀 그래도 유명한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이 좀 잘 되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분적으로 뭔가 톤을 좀 죽이거나 높이거나 포토샵 기능 같은 게 조금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게 전문적인 어드밴스드한 이런 조정이 없다라는 거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단점이고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잘 쓰긴 해요. 최대 20초까지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익스텐드 기능을 사용하면은. 근데 영상이 그 중간에 미쳐 날뛰는 기능이 많아서 크레딧 소모가 많다. 레퍼런스 기능하고 스타일 무드 기능 요거 굉장히 강력한 기능입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텐데 요거 때문에 사실 아티스틱한 이미지도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관성 유지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분적으로 일관성 유지가 조금 안 된다라는 거. 근데 이것도 좋은 게 뭐냐면요. 크레딧이 다 소진이 돼요. 패스트 기능으로 다 소진이 된 이후에는요. 릴렉스 모드를 통해서 SD 이미지나 SD 동영상이나 아니면은 이미지를 무한으로 계속 생성이 가능해요. 무제한으로 이미지를 생성 가능합니다. 릴렉스 모드로 해놓으면은. 좀 느려요. 많이 느릴 때가 시간대별로 좀 다르거든요. 좀 새벽 시간대, 밤 시간대가 좀 느린 것 같고요. 아침이 좀 빠른 것 같아요. 크레딧 소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좋은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가격이 짜증나죠. 69,000원입니다. 비싸죠. 달러가 많이 올라가서 비싸진 거예요. 69,000원 좀 비싼 감이 있다라는 거. 근데 비싼 감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거. 그 다음 힉스필드인데요. 힉스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힉스필드인데요. 지금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죠. 정말 광고도 많이 하고 있지만 기능도 정말로 많습니다. 엄청나게 기능이 많아요. 약간 에펙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프롬프트 기반의 이미지 동영상 생성하는 애고요. 얘는요 애니메이션 실사 동영상도 제작 가능하고 이미지도 제작 가능하고 편집도 가능하고요. 업스케일링도 가능하고요. 프리셋 기반으로 컨텐츠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펙트 같은 거 사용해서 있는 거 갖고 갖다 쓰는 거예요. 카메라도 있는 거 갖다 쓰고 이러면 막 만들어줘요. 지가 알아서. 이 팝콘이라고 해서요. 스토리보드나 콘티 만들 때 진짜 탁월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나노바나나하고 거의 쌍두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좋습니다. 얘는 스토리보드를 그냥 알아서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 몇 장 갖고 넣어버리면 물리엔진 기반의 VFX 제작이 가능하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힉스필드에 들어가 보면은 동영상을 만들 때 보시면요 여기에 클랭이라든지 소라라든지 배우라든지 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엄청나게 이용 가치가 높은 애인 거죠 사실은. 편집 기능이 좀 단순하다. 편집을 할 수 있는 고급 기능이 별로 없어요. 비교적 비싸요. 128,000원입니다. 지금 요거 이벤트 기간이라서 이런 거예요. 이것도 실제로 가격 보면요 배우도 배우지만은 얘도 프라이싱 보시면 먼슬리로 볼까요? 원래는 거의 30만원 돈이었어요. 근데 좀 싸진 거예요, 지금. 또 올라갔죠, 지금 보니까. 그죠? 이벤트 기간 끝났어요. 올라갔습니다, 다시. 원래 80몇 불이었던 것 같은데. 비싸요. 12만 8천이 아니겠죠, 그럼. 15만원대 올라갔겠네요. 그죠? 가격이 좀 비싸다. 가격 대비 크레딧도 빨리 소진돼요. 여러 가지 이제 프리셋들을 사용하다 보니까요. 장점은 실사 기반의 인물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러닝이나 클링보다 좋은 것 같아요. 실사 기반으로 만들 때는. 프리셋이 많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강력하다. 다양한 카메라 제어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헐리우드에서 사용하는 카메라는
프리셋으로 두두두두 만들어 놓고 프리셋을 그냥 갖다가 넣기만 하면 그 카메라를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좋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힉스필드 잘 안 쓰거든요. 비싸서. 여기에 카메라 기능의 프롬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카피를 해와가지고요. 다른 데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와요. 어차피 이거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거와 내가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거와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스를 많이 제가 여기서 좀 쪽쪽 빼온다. 그 다음에 일관성 있는 자연스러운 이거 표정 연출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힉스필드가. 이게 구독에 따라서 한정적 무제한 제작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보시면요. 먼슬리로 해놓으면요. 1년 동안 이렇게 구독을 내가 해놓으면은 1년 동안 나노바나나 언리미티드 4K로 2.6 언리미티드로 계속 생성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죠. 그죠? 크레딧 소모가 많이 되는 것들을 내가 이런 것도 써가면서 조금 적절하게 배분을 한다면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는 언리미티드 기능이 많다 여기서. 그리고 토파즈가 장착돼 있어서요. 토파즈를 통해서 8K까지 이미지나 동영상을 해상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토파즈가 사실 뭐 탑티어죠. 업스케일 기능에서는요. 좀 비싼 감이 있어서 좀 그렇다라는 거 있고요. 런웨이 같은 경우 런웨이는 사실 너무 유명하잖아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얘 같은 경우는 시네마틱한 영상들 만들 때 거의 뭐 넘버원입니다. 얘는 젠4 외에도 베어라든지 이런 것도 들고 들어오면서 나노바나나 들고 들어오고 라이팅, 뭐 업스케일링, 뭐죠? 이거 웨더 바꾸는 기능, 요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또 확장성도 되게 좋아졌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워크플로우 기능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노드 기반의 워크플로우 기능이 생겨가지고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런 것 한눈에 이제 좀 전문적인 영상이나 이미지 만들 때 굉장히 수정도 편해졌고 기능도 되게 좋아졌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얘가 런웨이가 그런 거 만든 데 있어서는 시네마틱한 영상들 만들거나 어떤 프롬프트 기반으로 뭔가 이미지를 이제 만들 때 좀 더 전문가스러운 애가 아닌가. 애니메이션도 만들죠. 실사도 만들 수 있죠. 이미지 제작도 가능하죠. 업스케일링 기능도 있어요. 얘는 또 업스케일링 4K까지 가능합니다. 그다음 물리 엔진의 기반의 VFX 제작 기능. 이것도 물리 엔진 기반으로 VFX 제작하는 거는 런웨이가 또 유명했거든요. 원래 배워 나오기 전부터. 그다음에 얘는 또 강력한 기능이 립싱크랑 딥페이크 제작하는 거. 요게 또 엄청나게 강력한 기능이죠. 강력은 해요. 근데 좀 어려워요. 아까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 노드 기반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비싼 가격 대비 좀 적은 크레딧이 너무 적게 줘요. 얘 같은 경우는 보면요 2250 크레딧 주거든요. 요거 이미지랑 동영상 몇 개 생성하고 나면은 1시간 만에 다 씁니다. 요거. 근데 언리미티드 기능이 있거든요. 익스플로러 기능을 하면은 계속 쓸 수 있어요. 이미지랑 동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데 좀 느립니다. 실사인물의 일관성 한계. 이거 표정 표현 같은 거는 진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런웨이 아직도. 일관성이 좀 떨어져요. 내가 레퍼런스 기능이 있거든요. 얘도 레퍼런스 기능은 딱딱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더라도요 좀 왜곡이 심합니다. 얘도 모든 AI 툴들에 가야 될 길인 것 같아요. 왜곡이 자꾸 생기는 거 완벽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진짜 이거랑 똑같은데 이것만 다르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직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장점은 좀 시네마틱한 영상이나 좀 아티스틱한 영상 만들 때 주로 사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 스타일이 조금 괜찮아요. 얘는. 그러니까 런웨이도 사실 실사 기반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애고 좀 팩트 기반으로 만드는 애긴 하지만 살짝 미드저니 느낌이 좀 들어가 있다. 라이팅 컨트롤이 정말 좋아요. 얘. 라이팅 컨트롤도 좋고 그 다음에 모션 컨트롤 기능도 되게 많습니다. 카메라를 컨트롤하는 기능도 되게 많고요. 패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가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트래킹, 로토스코핑, VFX 이런 거 다 되거든요. 그리고 3D 어셋을 활용한 레퍼런스 렌더링기는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이 모델링만 딱 해놓고요. 그냥 어떤 레퍼런스 하나 딱 넣어주고 요거를 요런 때깔로 만들고 요렇게 애니메이션 시켜줘라고 하면은 렌더링을 걸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기본적인 어떤 이미지에서. 중간중간 샷이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만들 때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 익스텐드 기능을 사용하면 30초까지 영상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긴 영상들 만들 때도 좋다. 자체 이미지 동영상 업스케일링 기능 4K까지 가능하다. 이런 거는 뭐 자체적으로 사실 이렇게 있는 게 잘 없어요. 그리고 업스케일링 기능이 저 같은 경우는 토파즈보다는 조금 못하기는 한데요. 거의 뭐 토파즈 낼 돈으로 그냥 런웨이 하나 쓰면서 같이 업스케일 기능 써버리거든요. 그런 것까지 따지면은 137,000원이 비싼 기능이긴 한데 힉스필드에 비하면 얘는 자체적인 4K 기능, 얘는 토파즈를 또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8K다 4K다 요 차이점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힉스필드랑 런웨이랑 비교했을 때 저는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쓴다 그러면 런웨이를 추천드리고 뭔가 내가 따로 컨텐츠도 만든다라고 하면 힉스필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클링이죠. 클링 같은 경우는 힉스필드랑 좀 비슷하면서 런웨이 좀 섞어놓은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될까요? 상당히 중국스러운 느낌이 좀 많이 나서 저는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거 좋다고 하는 사람 많긴 하던데 가격도 비싸요. 얘도 프롬프트 기반의 이미지 동영상 생성 기능이고 애니메이션, 실사, 동영상 다 가능하고 이미지 제작 가능하고 얘도 VFX 괜찮아요. 베어랑 저는 비교했을 때 나은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모션 컨트롤 기능이 있어요. 모션 캡처 기능이 있어서 요즘에 요거 클린 갖고 많이 사용하죠. 픽스필드에도 있긴 하거든요. 뭐 내가 움직이는 거를 내 캐릭터로 똑같이 움직이게 한다든지 그런 기능. 요거는 뭐 런웨이도 있는 기능이에요. 가격 대비 얘도 크레딧이 좀 부족해요. 무제한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클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모션을 구현할 때 왜곡점이 자주 발생하고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 자꾸 이 인물을 생성하면 좀 중국풍의 느낌이. 내가 귀여운 팬더 이미지를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거의 쿵푸 팬더가 나와요. 중국 느낌이 나는 캐릭터나 이미지를 좀 많이 갖고 와요. 얘네들이 좀 그런 느낌이 많아서 클링은 저는 잘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물리 엔진의 VFX 기능 좋고 최대 2분까지 생성 가능하고 시네마틱하고 아티스틱한 영상 둘 다 제작이 가능하고 복잡한 프롬프트 이해도가 높다. 다양한 고급 편집 기능이 있다. 얘도 모션 컨트롤 기능 아까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얘도 픽스필드랑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프리셋을 많이 지원을 해요. 그리고 사운드 이펙트 제작을 가능하다. 얘도 베어처럼. 근데 아직까지는 좀 질이 떨어집니다. 픽스버스랑 클링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오히려 픽스버스를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얘도 애니메이션, 실사, 동영상 제작 다 가능해요. 근데 크레딧을 되게 많이 줘요. 얘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매일매일 데일리 크레딧이라고 해서 이벤트 크레딧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하루에 거의 100씩 준다고 보면 100크레딧. 그럼 동영상 하나 두 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 스타일 제작이 특화돼 있고 애니메이션을 잘 뽑아냅니다. 얘가 좀. 특히 약간 픽사 스타일의 애니메이션 그런 느낌? 다양한 프리셋 지원하고 이펙트도 지원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개인 컨텐츠 같은 거 만들 때 좀 많이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속도가 좀 빠릅니다. 클링에 비해서 좀 빠른 것 같아요. 저는 클링이 1분 걸린다 그럼 픽스버스는 30초 걸린다. 요 정도 빠른 체감이라 보시면 돼요. 단점은요, 시네마틱 또는 실사 제작에서는 잘 못 써요. 얘는 품질이 낮아요. 너무. 그래서 저는 개인 컨텐츠 만들 때 좀 많이 사용하는데 얘도 요즘에 그럭 때문에 잘 쓰진 않아요. 그래서 얘도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광고, 마법, 뭐 스타일 아트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 근데 가격은 86,000원. 얘보다 싸잖아요. 근데 얘 대비 크레딧을 1.5배 정도 더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레딧 소모량도 적은데 크레딧까지 많이 주니까, 그다음에 이벤트 크레딧까지 지원하니까 많이 쓴다.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괜찮은 접근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파즈는 뭐 여기 끼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업스케일링이 좋아서 쓰는 애죠. 그래서 동영상 이미지 업스케일링 가능. 비싸요. 108,000원입니다. 얘는 프로 기능이. 이미지 편집이 없어요. 또 디테일하게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별로 없어가지고 요거 쓸 바에는 저는 그냥 런웨이나 히스필드 쓰시면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텍스처가 원래 좀 뭉개지거든요. 업스케일을 하면은 노이즈를 없애면서 어울리는 거기 때문에. 또 이미지도 왜곡이 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거의 없는, 가장 업스케일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좋지 않나 이런 것들 봤을 때 강력한 오토매틱 기능, 그냥 알아서 다 해주는 AI 기반으로 다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오토매틱 기능이 되게 강력하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도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초보자들도 쓰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좀 전문가용으로 쓰기에 조금 이런 기능만 좀 더 있으면 좋지 않은가. 이미지 편집도 하고 동영상도 부분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지 않나 이런 거고요. 11랩스 같은 경우는 보이스나 사운드 이펙트 만들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간단하게 한 줄 정도 성우 보이스가 들어가야 돼요. AI 음성 같은 거라든지 뭐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면은 요거 많이 사용합니다. 실무에서. 간단한 BGM도 제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운드 이펙트도 제작 가능하고 뭐 보이스 수정 기능이라든지 체인저 기능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보이스를 학습시킬 수가 있어요. 캐릭터 보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한글 보이스가 잘 안 돼요. 얘 되긴 된다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숫자 10을 쓰면은 10로 읽는다든지 뭐 그런 거 있죠. 한글로 다 일일이 써줘야 되고 감정선 표현도 다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부재가 있다. 그리고 나는 사실은 보이스 기능만 사용하고 싶은데 쓸데없이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내가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항상 보면 얘는 크레딧이 남아요. 좀 이런 어떤 컨텐츠를 주로 만드시는 분들 아니라면요, 조금 이제 그런 데 대비해서 비싼 비용감이 있다. 근데 강력한 보이스 편집 및 개선 기능, BGM 생성 및 사운드 이펙트 제작 기능, 보이스 학습 기능 및 강력한 레퍼런스 기능. 레퍼런스 넣어가지고 보이스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되게 강력한 것 같아요. 사실은 간단하게 보이스를 만들고 싶을 때는 성우비 몇십만 원 아끼면서 이걸로 만들면 좋겠죠. 수노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거 뮤직이나 BGM 만들 때 많이 사용합니다. BGM도 11레스에서 간단한 거 만들어요. 저도.
근데 수노가 조금 뭐 긴 BGM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작사 작곡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단점이 얘로 만들면 곡에 대한 저작권 위반 위험도에 대한 표기가 부재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만들었어. 근데 이게 저작권 위배일 수도 있니 없니를 판별해주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거죠. 하지만 개인 컨텐츠용으로는 괜찮아요. 무료 음원 제작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크레딧을 사지 않더라도 하루에 50크레딧인가 주거든요. 그걸로 만들 수 있어요. 5곡 정도. 근데 대신에 이제 최신 기능을 사용을 못한다는 단점은 있는데 뭐 그냥 일반적인 컨텐츠 만들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이 12,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대비 좋은 가성비. 12,000원 내고요. 이거 몇백 곡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다 못 만들어요. 한 달 동안. 남아요. 음원 편집 기능이 다양성. 음원을요 세부적으로 편집이 가능해요. 수노 같은 경우는 뭐 크리에이트 해놓고 어느 부분에 가사를 바꾸고 싶다, 어느 부분에 리듬을 바꾸고 싶다 다 가능해요. 그리고 어느 부분도 잘라서 거기서부터는 다르게 연장하고 싶다도 가능하고 웬만한 프로덕션 기반의 기능들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그러니까 페르소나라고 해서 내가 어떤 곡을 하나 집어넣고 얘랑 비슷하게 만들어줘. 이게 가능하다는 거. 12,000원 가격도 괜찮죠.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저는 챗GPT 쓰고 있고 그록 쓰고 있고 제미나이 쓰고 있고 얘 안 쓰고요. 미드저널 쓰고 있고요. 얘 안 쓰고요. 그 다음에 런웨이 쓰고 있고요. 클링 안 쓰고요. 픽스버스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얘는 이제 다음 달부터 안 쓸 거예요. 업스케일 할 때 런웨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8K까지 내가 뽑아야 된다. 그리고 FHD로 작업된 거를 4K로 확장해야 된다. 시간이 없어서 스케줄이 없어서 그럴 땐 토파즈를 쓰긴 씁니다. 근데 막 구독해놓고 쓰진 않아요. 꼭 써야 된다 그러면은 히스필드를 통해서 쓰기도 하고요. 히스필드를 통해서 토파즈를 쓸 때는 런웨이를 안 써요.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1년 구독 안 해요. 월간 구독만 합니다. 구독을 연장 구독 취소를 시켜놓고 한 달만 써요. 저는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요. 11랩스도 요것도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진짜 실무에서 써야 되는 경우는 32,000원 내고 쓰고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요. 그냥 이것저것 해봅니다. 테스트도 해보고 몇 줄 만들려고 32,000원 쓰는 거죠. 근데 그 몇 줄 성우롱업 하려면 몇십만 원 써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싸게 먹힌다. 실무에서 쓸 때 그렇다는 거예요. 수노는 저는 이제 무료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50크레딧 주는 것 갖고 많이 사용하고 만약에 진짜 내가 실무에서 써야 된다 그러면은 결제를 하고 씁니다. 이것도. 근데 지금은 제 개인적인 그냥 재미로 쓰는 취미로 쓰는 거기 때문에 수노 같은 경우도 크레딧에 들어가시면 무료 클랜은 매일 50크레딧 갱신 주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또 어떤 거 쓰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장단점을 서술한 거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진짜 쓰는 것들 위주로 좀 제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알려드리려고 해요. 간단하게 가볍게. 제가 지금 컨텐츠도 만들고 있거든요. AI 가지고 실무에도 쓰고 있고 그런 것들도 차후 공개를 하면서 어떨 때 썼다 이런 것도 이거는 뭘로 썼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목소리가 좀 안 좋았는데 많이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